여기는 이제 시멘트 공장인데요. 제 투자로 처음으로 돈을 벌었던 이제 주식이 시멘트 주식이고 또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초심을 또 찾고자 한번 왔습니다. 견학도 간만에 또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시멘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눈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요새 또 이제 건설업계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안 좋은지 좀 확인 좀 해보고, 그리고 그때와 지금이 또 다르다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변했나, 그리고 이제 과거와 다르게 이제 친환경이 중요해지는 시대라서 시멘트 업계는 어떻게 얼마나 또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같이 화면을 볼 수 있게 제가 촬영을 해달라 했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폐플라스틱을 이렇게 태어나서 많이 보기 처음이라가지고요, 제가. 예. 이게 지금 연료로 쓰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게 연료로 이렇게 쓰이지 않으면 예.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매립장으로 가던가, 예. 예, 그냥 소각장으로 가고. 예. 순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폐합성 수지가 물질 재활용이라 해서 육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질 재활용하는 데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 열적 재활용, 그 다음에 소각, 이런 단계를 거치죠. 그 소각의 전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거 뭐 다른 나라들 이거 바다에 버리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문제가 많이 되죠. 네. 시멘트사가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쓰레기산이 될 수도 있죠. 그동안은 이제 텍스트로만 배웠다가 예, 예, 예. 눈으로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느껴지네요. 이게 네. 시멘트가 처리 안 하면 이게 매일매일 어딘가에는 묻혀야 되거나 소각을 해야 되거나 하면서 땅을 오염시키든 바다를 오염시키든 대기를 오염시켜야 되는 거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잘 처리를 해주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한 분씩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시멘트협회에서 대외협력실장을 맡고 있는 한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환경팀의 김만백 차장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요새 그 시멘트 업계 업황은 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내수가 34년 만에 올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90년대 수준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저희 시멘트 업계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관련된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멘트 업계가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던데 이 친환경에 계속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시멘트 산업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2035 NDC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국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장 큰 현안인데 저희 시멘트 산업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수준의 환경 규제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설비 투자가 불가피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조달을 갖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정상적인 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갖다 생산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공장에서는 지금 친환경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투자를 하거나 설비를 해놨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질소산화물 저감을 하기 위한 SCR 설비를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기존에 없던 기술은 아니고 쭉 있어 왔던 기술인데 그 적용면에 있어서 저희 시멘트 공장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난제들이 좀 많았던 그런 설비였는데 저희가 이 국내 최초로 그 설비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었는데 아까 보니까 이제 폐플라스틱을 이렇게 해서 쌓아놓는 거 보고서는 규모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이게 처리가 여기서 안 됐었으면 이게 다 땅 아니면 뭐 바다로 가든 소각을 해서 대기 오염이 되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도 예전에 제가 시멘트 투자했던 사람으로서 궁금한 게 홍보를 많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눈을 못 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친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몰랐어요. 이 아이디어 자체를.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과거에 이제 1990년대 후반서부터 생산 설비를 활용을 해서 그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이제 가연성 폐기물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유연탄을 대체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해서 1990년대는 이제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 문제가 됐던 폐타이어 문제를 갖다가 해소하는데 저희가 그 역할을 갖다 했었고요. 지금은 뭐 폐타이어를 거의 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워낙 이제 1인 생활이 이제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이라든가 이제 폐기물을 갖다 자원화해서 재활용하는데 많이 저희가 이제 생산 공정을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 이미 저희보다 더 앞서서 전 세계적으로 시멘트 산업에서 1980년대에서부터 활용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늦게 시작을 해서 많이 좀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은 오해를 바로 잡고 팩트 체크를 갖다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오해를 갖다 하시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점차 많아지고 확대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는 많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좀 그래도 홍보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폐플라스틱을 완전 연소하면 유해 물질이 없다 네네. 이렇게 들었는데 네네. 그 이유가 좀 뭔지 궁금해요. 아까 전에 이제 현장에서 보셨던 시멘트 소속로 킬른의 이제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데 킬른이 이제 그 밀폐형의 이제 가마입니다. 근데 그 가마 안에 온도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거의 뭐 최고 온도, 가스상으로는 최고 한 2000도까지 가고 보통 그 원료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 표면 온도가 1450도에 해당을 하는데 보통 유해 물질이 완전 분해하는데 저희보다 훨씬 낮은 850도에서 한 2초 정도만 체류를 해도 유해 물질이 완전 분해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킬른 내에서는 훨씬 높은 1450도 최고 2000도에서 12초 이상 체류를 하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 완전 분해될 수밖에 없는 그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런 설비를 갖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유럽에서는 저희보다도 한 10년, 20년 앞서서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료화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고 유연탄을 대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일부 공장 같은 경우는 폐플라스틱을 거의 100%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장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계속 지금 유럽의 상황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유럽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그 앞으로의 갈 길을 갖다 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온실가스 배출 저감뿐만 아니라 앞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질소산화물 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방식이라든가 기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유럽하고 거의 좀 일치하게 좀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세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폐플라스틱 비율이 유연탄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하고 있나요? 55% 정도. 55%.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평균 한 30에서 40%인데 55%면 상당히 저희 업계 내에서도 앞서가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 계속 투자를 하려면 돈이 좀 네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목표치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지금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0% 수준까지 아까 전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100%까지 달성을 하고 있는데 독일을 포함해 유럽 전체는 한 60% 정도에서 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그 수준으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 그리고 국민 눈높이 그리고 정부에서 갈수록 이제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의 준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좀 많이 수준까지 올라왔다 치면 뭐 옆에 있는 나라들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어느 정도 좀 많이 돼 있어요? 일본 뭐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과 관련해서는 중국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 강화된 편이고요.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국은 이제 아직도 이제 설비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유럽을 갖다 롤 모델에서 쫓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중국도 저희하고 유럽과 같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발맞춰 가야 되는 게 경영 방침상 맞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중금속 유해 물질이 시멘트에 있다, 남아 있다, 뭐 이제 그래서 몸에 해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게 이제 2008년에 이미 이제 한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최근에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협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멘트 업계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이미 2008년에 환경부가 주관을 해서 민간 합동 협의회를 갖다 통해서 중금속에 대한 용출 실험 검사를 갖다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멘트를 갖다가 그 제품화해서 굳혀가지고 만든 공시체를 가지고 먹는 물과 접촉하는 콘크리트 중금속 기준의 실험을 갖다 했었었는데 먹는 물과 접촉하는 콘크리트 제품이라는 거 흔히 이제 대표님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나 아니면 상수도관 같은 이제 그 수도 이런
이런 부분들이 사용하는 그 제품과 동일한 공시체를 만들어서 먹는 물과 접촉을 했을 때 중금속이 기준치 이내를 갖다 이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해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아직은 이제 믿질 못하겠다고 하는 일부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님께서 앞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앞으로 엄청난 그 설비 투자와 친환경 부분의 강화, 경영 방침을 강화해서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들 보면은 이제 환경 쪽에서 특히 시멘트 쪽을 공격 많이 하는 것 네네. 같거든요. 제가 봤을 네. 때는. 왜냐면 다른 업종 대비 유달리 타겟팅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이유가 좀 있어요. 그 촉발된 거는 한 20여 년 전에 한 공장에서 이제 저희가 이 고도의 계획된,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화된 공장 설비인데, 이 설비가 이제 그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다가 어느 설비 한쪽에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멘트 분진이 배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작지만은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제 불안한 사건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계기가 되었었고, 그 계기가 잘 마무리됐었는데, 그때 한 환경운동가가 이거를 이제 폐기물을 갖다가 연료로 사용하면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거고, 그러면은 건강에 위험이 있을 거라는 본인만의 어떤 그 감성적인 판단의 근거를 갖다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갖다 하기 시작을 했고, 이걸 이제 일부 언론에서 그 받아서 보도를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됐었었는데, 저희가 뭐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언론과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갖다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는 노력을 갖다 통해서 이제는 많은 언론에서 저희 시멘트 업계가 자원순환 정책에도 큰 일원으로서 역할을 갖다 하고 있고, 그 폐기물 재활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 문제 해결이라든가, 그리고 시멘트 산업에서 친환경 설비를 통해서 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이해는 하고 있는데, 아직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신데,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죠. 우선 이제 또 궁금한 게 시멘트가 우리나라가 제일 싸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었거든요. 네네. 지금도 우리나라 끼면 중국산보다 싼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최근 3년 동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유연탄의 이제 수입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공급망이 붕괴됨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가 촉발된 시기 이후 2년 동안 유연탄 가격이 2년 새 한 6배가 오르고, 최근 2년 동안은 전력 비용도 한 30% 정도 인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대한 원가 부담을 시멘트 업계가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멘트 가격을 인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인상을 했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비슷하고 저희하고 경제 규모가 비슷한 대만보다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실가스 배출 갖다가 저감하고 친환경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서 유도 정부의 그 지원도 유도를 갖다 하고 있지만은, 이 경제성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시멘트 가격을 갖다 올리는 부분들을 갖다 거의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톤당 한 11만 2천 원이라고 하면 유럽이 한 톤당 한 20만 원대 후반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온실가스를 갖다가 완전 탄소 중립의 단계에 이르는 한 2050년에는 거의 40만 원대 후반까지 올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내 시멘트 가격이 상당히 낮은 부분은 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과거 이제 90년대까지 정부에서 이제 통제 품목에 해당됐었는데, 시멘트가 건설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통제되는 품목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물론 자율화되긴 했지만은 그때 아무래도 관성이 남아 있다 보니까 아직도 정부에서는 시멘트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멘트 업계 상황을 갖다 감안을 했을 때 좀 유연하게 좀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되면 이게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로 수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멘트를? 물류 비용이 막대하고 저희는 중량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국내 시멘트 업계 지금 엔지니어분들의 기술력, 그리고 또 노하우가 엄청나기 때문에 어떤 그 기술 인력의 진출이라든가 현지에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당히 자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물건이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물건은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공장을 좀 둘러보고 나니까 이게 아까 페플라스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친환경을 위해서 또 투자하는 곳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아까 아세 뭐 또 어떤 게 있었었죠? 계속 있었던 게 GPC, NPC 하나. GPC, 그린 프리믹스드 시멘트라고 해가지고요. 보통 우리가 시멘트라 보면 이제 백 시멘트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시멘트도 사실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가지고 특수한 성능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GPC라고 저희가 오래전부터 도입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친환경 제품은 황토 시멘트라든지 또 그런 또 CO2를 감축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멘트, 속성형 시멘트라 그래가지고 또 공사의 그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성능의 시멘트, 그 다양한 고객 맞춤형 시멘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알루미늄 새 거 하나 있었는데. 네. 아까 지금 준공된 거, 막 준공된 거. SCR 말씀하시는 예, 거구나. 보통 그 SCR이라는 게 선택적 촉매 환원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자동차에도 보면은 질소 산화물 절감하기 위해서 SCR이 설치가 돼 있는데 과거부터 있어왔던 기술입니다. 근데 그 기술 적용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동차로 생각을 해볼게요. 배기가스 SCR이 있는데 SCR 반응하는데 먼지가 많다 그러면은 SCR이 반응을 못 할 겁니다. 먼지에 의해서 보셨다시피 시멘트 공장은 이제 분체를 다루는 그런 공장이기 때문에 공정 가스 내에 먼지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저희가 온도가 높다는 공정의 온도가 높다는 그 이유 때문에 SCR이라든지 SNCR을 적용할 수 있는 온도 구간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정 내 온도 구간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SCR을 적용하기에는 좀 온도가 400도 정도 구간의 온도여야 되는데 그 온도 때는 저희가 먼지 농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같은 경우는 배출되는 가스 내 먼지 농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먼지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 먼지의 제진 기술이 의해 가지고 SCR의 효과가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지금 유럽이나 이런 쪽에 그 먼지를 촉매층에 형성되는 그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도입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과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기업들도 이렇게 확장을 하겠네요. 이 설비를 계속. 물론 이제 그 각 업체들만의 생산 설비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조정 과정을 거쳐야겠지만은 지금 아세아가 선도적으로 정부 정책에 이제 호응을 해서 SCR이라는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를 설치를 달았고 이게 이제 효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멘트 업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대한 활동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되네. 지금. 네네. 일부 애널리스트 분들이 시멘트 공장은 이미 투자가 다 끝난 상황이니까 시멘트만 팔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뭐 백조가 그 수면 아래에서 발을 갖다가 엄청나게 물질을 하듯이 크게 티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엄청나게 많은 설비 투자와 관련된 설비 개선이라든가 품질 개선에 대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막대한 비용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좀 어쨌든 돈을 벌어야 더 계속 투자가 지속될 건데 네. 그럼 시멘트 업계가 보기에는 건설 경기가 언제쯤 회복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뭐 건설업계가 호황 내지는 이제 다시 건설에 나설 수 있는 어떤 유인을 갖다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뭐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건설업계의 어떤 그 어려운 경영 상황에 대해서 건설업계도 또 건설업계만의 규제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배려를 해준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대표님께서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건설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지금 그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합니다. 그렇죠. 예, 고용 효과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워낙 또 구독자 수도 많으신데 정부 관계자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이런 부분들 좀 반영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어떤 물 흐르듯이 건설이 좋아지면 결국 저희 시멘트 업계도 좋아지고 철강 업계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고용도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친환경 설비 투자에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선순환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도 듣고 나니까 또 이해가 또 많이 오늘 된 것 같고 눈으로 또 보고 나서 저는 예전에 그 교과서에서 그 단어를 본 적이 있었어요. 시멘트는 기간 산업이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그 텍스트를 볼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오늘 눈으로 보고 나니까 이게 60년대 막 이때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중요한 산업은 여전합니다. 이제 작년 재작년에 언론 기자님들 이제 유럽의 공장을 갔을 때 유럽은 이제 EU라는 하나의 경제권 내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님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보면 비용 편익상에 있어서 경제성이 있는 국가에서 시멘트를 생산을 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이유 내 다른 국가에서는 그 해당 국가에 시멘트를 수입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봤는데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시멘트가 나는데 이걸 왜 EU 권역 내인 다른 나라에서 굳이 수입을 해오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이 되더라도 적정한 환경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우리 시멘트를 갖다 쓰고 부족한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놀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 권역 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자체적으로 다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이런 면에서도 기간 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저희들이 막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이번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 나오면서 시멘트 얘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네. 철강, 시멘트, 뭐 전선, 전력 결국은 그 나라 재건하려면 반드시 들어가는 필수품인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시멘트가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흔히 이제 산업의 사이클이나 생애 주기상 이제 성숙기를 지나서 쇠퇴기에 접어들었지 않았냐 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품질이라든가 재료 쪽에서의 전문가분들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멘트가 처음 등장한 지 200년이 됐는데 앞으로 시멘트를 갖다 대체할 만한 대용량의 경제성이 있는 건축자재를 갖다가 발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음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6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앞으로 당분간은 시멘트가 철강과 함께 건축 구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갖다 차지할 거기 때문에 시멘트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시멘트 협회에 있긴 하지만은 상당히 동의하고 시멘트처럼 이렇게 어떤 이렇게 물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모양을 갖다가 그 가정에서 그 틀을 만들고 거기에 붓기만 하면은 나중에 굳으면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저기 확정성이 있는 건축 재료는 시멘트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킬런도 다 연식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시멘트 업계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늘고 있는 거예요, 줄고 있는 거예요?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요. 네네. 97년에 거의 6,200만 톤까지 해서 역사상 최대였다가 지금은 거의 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저희가 그 업계 전체로 봤을 때 킬런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오래됐죠. 마지막 킬런도 그렇죠. 한 90년대 한 초반 지금 영월공장이 지금 마지막 공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25년째 새로운 킬런이 없었던 거고 생산량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새로운 킬런이 없다고 하지만 아까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으로 설비 투자를 갖다 하고 있다 보니까 공장의 위치라든가 설비 자체는 시작된 지는 오래됐지만은 개별적인 세부적인 어떤 설비나 이런 부분은 계속 이제 신선하고 교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 이제 건설 쪽이라는 게 사이클이 안 좋은 또 불황식이 되게 긴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잘 견디고 친환경이라는 규제가 들어왔는데도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또 투자를 쉬지 않고 하면서 또 그 규제에 맞춰 나가면서 대한민국 기간 산업이라는 것도 기준에 맞춰서 잘 지켜주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평가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예. 인터뷰 이용해서 예.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아세아 시멘트 공장을 네.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